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금니 아빠로 알려져 있죠. 이영학. 어제 경찰에 세 차례 나와서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나와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딸 친구 살해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또 딸도 범행에 동참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자, 이영학이 이 딸에게 이 피해자를 콕 집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체 유기만 했다, 네. 살해하지 않았다 진술하다가 이제 진술을 번복을 해가지고 이 숨진 김양의 이름을 특정을 하면서 그 딸에게 데리고 오도록 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했을까? 그리고 데리고 와서 무엇을 했을까? 또 살해한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딸은 과연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숨진 김양을 방 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살해할 줄 알았을까? 예. 몰랐을까? 이 부분이 경찰이 풀어나가야 할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 이영학과 딸이 시신을 유기하는 정황도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전에 좀 철저하게 계획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그 지목된 대상의 그 피해 여중생을 불러낸 것은 유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특히 딸을 이용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다는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영학 씨가 음료수를 건넸다고 하면 그 딸이 먹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예. 딸과 친분이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거든요. 친한 네. 친구가 건넨 음료수를 먹고 졸피뎀 성분에 취해서 아마도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 이제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알리바이를 조작한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아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동해안에 여행을 간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네. 그 동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동선도 이렇게 처음부터 미리 짜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자, 이 계획적인 범행에 대한 정황이 속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은 이영학은 아직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경찰도 아마 짚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숨진 김양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수면제를 먹인 건 딸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영학이 목졸라 살해했다. 예. 이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왜 목졸라 살해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얘기를 샅샅이 얘기했다가는 또 숨진 김양에 대한 어떤 유족에 대한 명예도 있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검찰에 이영학을 송치할 때 예. 수사 결과에서 발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살해 동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예, 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예. 어쨌든 근데 범인인 이영학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범인 이영학의 지금 진술 스타일을 보면은 예. 부검 결과를 증거를 들이내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집중 추궁할 거고 그리고 아마 이 이영학이 이 딸을 갖다가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전화했을 때 딸과 오간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을 뿐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송치할 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성폭행 정황이라든지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죄를 보통 상정을 하는데 강간 이외에 성적 학대로 뭐 예를 들면 강제추행이라든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다든가 이런 어떤 성적 학대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 여중생이 발견 당시 나체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수면제를 왜 먹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가학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네. 또 추정하게 하는 근거는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음란기구, 성기구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이 이영학 씨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글을 올린 걸 보면
유독 10대에 조금 집착하고 10대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음란 사이트를 팔로우한다던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성향을 보인 걸로 봐서는 일부에서는 소화기호증이나 특정 어떤 성적 취향이나 특정 성행위에 대한 어떤 도착 상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있거든요. 네.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나 어떤 정신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터넷에는 그 이 씨가 10대 여성에 대한 성적 관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마사지 샵에서 문신 시술을 하거나 모델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 예, 예. 주로 이제 그 모집 대상자가 14살부터 20살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방과 샤워실, 생활비를 제공하겠다. 아. 주로 이제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유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이 결혼을 잠시만요. 제 말씀 좀 죄송한데요. 자, 네. 지금 오늘 현장 검증이 실시가 되는데요. 현장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영학이 그 중랑경찰서에서 나와서 지금 현장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네, 서울 망우동 자택에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네. 현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현장 검증에 동의하실 거죠? 네, 예. 현장 검증에 동의를 하고 예. 지금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 망우동 자택에서는 일단 이영학이 딸 친구인 여중생 이 김양을 살해한 장소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수사관이 현장 검증 동의 절차를 거쳤고요. 곧바로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현장 검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을 재현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지금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대로 범죄 현장을 재현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저 범죄 현장에 네. 딸이 빠져 있습니다. 네. 딸은 아직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망우동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 집에서 수면제를 탄 드링크를 딸이 먹였고 그 후에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해했느냐. 네. 그리고 저 살해된 그 사체를 딸과 함께 지금 영월에 있는 그에다가 묻었거든요. 그 과정을 예. 아마 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재현을 하려면 사실은 1초 1분 단위로 그 제각각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 이영학이 구체적으로 진술 안 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예, 예. 시점 띄엄띄엄이 지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현장 검증에서 그 다음 행동을 시연해 봐라.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재현을 시켰다 보면 아. 본인이 입으로 진술하지 않은 게 부지불식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뜸뜸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 검증에서 구체적으로 재현할 걸 요구를 받으면 혹시라도 수사에 추가적인 단서 이런 네. 것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박상윤 변호사님은 지금 저 평택경찰서장으로도 있었었기 예, 예, 때문에 예. 저런 현장 검증을 뭐 여러 차례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현장 검증에서 또 새롭게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수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네. 범죄 현장에 가면은 또 틀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 현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아마 막 이 왜 마스크를 썼느냐, 마스크를 벗겨라, 모자를 벗겨라 이런 주민들이 내용도 지금 많이 많을 나와 거고요. 있죠. 예, 지금 아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취재 기자 말고도 주민들이 나와 있는데 저런 게 이제 범죄자에게는 압박이 되겠네요. 상당한 압박이 들어가고 또 자기가 범죄를 재현했던 장면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숨진 김양의 사체가 때문에 대역을 또 쓸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딸도 또 누가 대역을 쓸 겁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수사관이 자꾸 물어볼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살해를 지금 살해 방법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고 경부 압박 질책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 목을 조르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네. 예, 이 부분이 실제 범죄 현장에서 재현을 하다 보면은 조사할 때 그 말하지 않는 부분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조금 너무 현장 검증이 빨랐다는 건데요. 네. 아, 빠르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딸과 같이 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아, 하는 예. 지금 딸의 진술이 처음 진술이거든요. 네. 근데 경찰 수사기간이 구속기간이 10일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 검증을 저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현장 검증 내용을 보면은요,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내부 범행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시신을 가방에 담아서 차량에 싣는 모습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었죠. 네, 내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단 수사는 기밀성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하는 모습에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그 검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딸과 진술이 불일치했을 때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밀이나 비밀 유지가 그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잔혹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대중하게 공개했을 때 대중이 또 받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해하는 어떤 생생한 장면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현장 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제를 딸이 이제 먹이도록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잠들고 나서 그 후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네. 그럼 왜 목을 졸라서 살해했느냐? 그리고 왜 수면제를 먹였느냐? 네. 그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 부분을 이영학이가 제대로 진술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 지금 이영학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뭐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고 또 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 한 4시간이 지난 후에 딸을 또 데려왔어요. 그렇죠. 네. 예. 그 후에 이영학이가 딸에게 이양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왜 죽였다고 얘기했느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을 과연 현장 검증에서 이영학이가 제대로 진술하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고 난 뒤에 이제 집을 나갔단 말이죠. 그 뒤에 이영학과 그 피해자가 4시간 동안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오늘 그 현장 검증에서 밝혀내는 거죠. 요구를 하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그에 대해서 주저한다거나 뭔가 흔들린다거나 실제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심리 분석가들이 관찰하고 수사관들이 그 모습도 보고 이제 추가적인 진술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관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서로의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던가 시점이 맞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캐치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딸의 진술일 겁니다. 딸이 네, 예.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수면제를 먹였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범행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영학은 아마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예,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 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아마 카메라도 다 촬영하고 녹화할 겁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뭐게 증거거든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이영학이 현장 검증하는 장면, 그 곳에 도착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차량에서 내리고 이제 경찰이 피의자에게 현장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 동의받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동의 안 하면 압수수색 검증영장 가거든요. 저게 이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 네. 하는 겁니다. 증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 동의가 만약에 강요에 의한 동의다 할 수 있으면은 네. 사후에 현장 검증입니다. 검증영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 현장 검증 그 현장에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심리 전문가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보고 분석을 합니까? 범행 동기가 불명확해서 그 범죄인의 어떤 심리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리 분석가라든가 프로파일러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행동했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특이사항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석하에 검증할 수도 있고 예. 또는 그 검증하는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게 아마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저 방 안에 네. 아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현장 검증에는 딸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은 병원에 있는 상태고요. 경찰이 딸에 대해서도 어젯밤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이 딸은 사체 유기에 대한 혐의에 대한 공범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체 유기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저 딸이 아버지가 시켜서 그 숨진 김양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수면제가 들었다는 그 드링크를 먹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왜 먹였었나? 저 아버지가 왜 저 김양을 데리고 오게 했나? 그리고 수면제를 탄 그 드링크를 먹이도록 했나?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것인가? 예. 뭐 살해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해죄라든가, 예. 또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 딸을 이 저 김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약취 유인이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인식했다든가.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법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체 유기죄의 공범으로 그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수면제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살인의 도구, 어떤 성적 학대가 있었으면 학대의 도구를 제공한 측면에서는 단순히 종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추후의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살인죄의 공범, 뭐 기타 여러 가지 범죄, 학대에 대한 공범도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그것을 추정케 하는 단서는 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같이 만나던 친구한테 했던 말이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아빠가 시킨 대로 수면제만 건네고 나왔을 뿐이라고 하고 아빠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죽었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는 예. 굉장히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죽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 아빠가 벌어질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범죄를 같이 모의했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공모 공동 정범으로도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영학뿐만 아니라 이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혐의점이 있는데 말이죠.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 글쎄요. 친구에게 그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난 뒤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또 놀았단 말이죠. 쇼핑도 했고 또 그리고 노래방도 갔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 자 친구에게 그 수면제가 든 음료를 줬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당연히 어떤 일정 부분의 범행에 대한 모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자리를 피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그 산소를 찾아간 것처럼 딸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아빠의 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딸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범행의 한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예. 딸도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딸이 구체적으로 살인에까지 어떤 예견을 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은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이 없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여러 차례 다른 10대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딸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딸의 진술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딸이 네. 상당히 아버지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조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유전병이 딸에게 갔거든요. 네. 예. 그리고 딸의 치료비를 구한다고 딸을 이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버지가 딸에게 시켰거든요. 그리고 딸을 시신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그 영정 사진을 딸 보고 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딸은 아버지에게 상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 과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과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네. 예. 자, 이제 어제 경찰 조사에서 이제 범행 사실은 자백은 했어요. 하지만은 범행 동기나 또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밝히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영학에 대해서 쏠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이영학이 그 앓고 있는 희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동정을 해서 후원금을 줬었는데
근데 또 이제 지체 장애, 정신 지체 장애로 등록이 돼서 또 그 생활을 했었던 것이 또 뒤늦게 밝혀졌어요. 정신지체 장애 등급 2등급입니다. 물론 2등급이 이제 3등급과 3등급이 복합 장애해 가지고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과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책도 쓰고 또 예. 이 사람이 또 이 자동차 튜닝 사업까지 했습니다. 애견 뭐 기르고 판매 사업까지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정신지체 2급 장애 아닌가. 네. 그리고 살해하고 나서도 또 알리바이도 또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조작을 했습니다. 네. 블랙박스 동영상 뗐습니다. 은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지능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정신지체 2급 장애 네. 이거 조금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자아나게 합니다. 그 네. 정신 지적 장애 2급 어느 정도의 그 장애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IQ가 한 35에서 80, 90 사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 예,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고도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없고 단순 반복된 일상 노동도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연습시켜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던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그 추진력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적장애 경계선상에 있거나 한 3급 정도이면은 네. 보통 사람들이 보이기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급은 사실은 누가 봐도 네. 좀 오래 관찰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영학 씨 주변 지인들은 그렇게 지적장애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적장애 판정에도 어떤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본인이 연출이나 연기를 통해서 지적장애인 것처럼 속여서 이 등급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여기서 잠시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홈앤쇼핑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신사옥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의혹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홈앤쇼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영학의 현장 검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신 지적 장애 2급이라고 하는데 이웃 주민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자, 좀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갖다 줬는데 막 여자도 문신 있고 남자도 문신 있고 이렇게 뭐 하는 애가 이렇게. 아, 여자도 문신 있어요? 여자 있어요. 여자도 왜 목까지 있어 그걸 문신이? 아내는 팔에도 문신이 있었던 아 이상해.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차 저거 주인 같은 거 안에 안 받아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않는데 그냥 표정이 저 사람 몸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알츠하이머도 있고 뭐 지금 나는데 멀쩡해요. 자기가 차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단지 좀 자리는 약간 저런 건 있는데 그거 빼고는 건강해 보였는데. 네, 네.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뭐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두 부부가 전신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네. 숨진 그 아내가 뭐 16살인가 17살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정신지체 2급인 사람이 차 그 개조하고 하는데 그 용어를 인터넷을 상당히 SNS를 많이 잘 활용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런 정도의 용어를 구사할 정도면은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2급 장애 판정을 받았냐? 제가 볼 때는 유전병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뭐 수술하고 이런 과정에 그 판정에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이 또 다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의 죽음인데
자살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 본다고는 하는데 그 네. 자살 당시에 이제 어떤 외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정말 자살인지 그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예. 일단 자살 이후에 이 이영학 씨의 어떤 후속 행동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보통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죠. 그렇죠. 영정 예. 사진을 들고 인터넷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내보낸다던가 신체에 입맞춤을 한다던가 약간은 좀 보통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부분들도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그 죽음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지금으로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희귀병으로 아프고 여러 가지 지체장애로 아프고 알츠하이머가 있고 해서 후원금을 받고 그런 전력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 유전 질환과 동등하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내의 자살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동영상을 또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그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특히 가족, 내 아내의 경우에는 잘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찍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관만 하고 내 어떤 개인적인 기억에 남기는 것이지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아내가 의붓 그 시아버지를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고소한 후에 예. 5일 만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 사이에 고소한 후하고 그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그 사이에 남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고소도 이 아내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9년 동안 그 8년 동안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예. 예, 그런데 임박할 때쯤에 고소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로 봐서는 뭔가 이 아내분이 이 이영학으로부터 상당한 압박과 강요 이런 걸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측입니다. 예. 네. 또 이용학의 그 평소 생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거리에서 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서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어려운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호화 생활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밀린다, 공과금이 밀린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실상은 그게 아니라 월세도 지금도 월세 90만 원, 100만 원짜리 방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비싼 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제차를 탄다거나 여러 가지 씀씀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여성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수입이나 일정 부분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에 비춰봤을 때는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월세나 공과금 치료비가 없습니다라고 속여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어떤 사기나 횡령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연출되는 어떤 불쌍한 이미지 때문에 돈을 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량하고 착한 시민들한테 죄를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자, 이영학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지금 자택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살해 혐의를 시인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딸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의 친구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딸도 친한 친구라고 보이는데 네. 어려울 때 그럼- 많이 도움을 네, 줬던 그러면 친구라고 딸이 하는데요. 느낄 예.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굉장히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은 당연히 있어야 마땅한데 그 와중에 피해 여중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과의 의사표시, 잘못, 그 유가족에 대한 어떤 용서의 의사표시를 안 한다는 부분, 거기에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딸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영학의 범죄에 대한 현장 검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영학이 어제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실명과 이름을 얼굴을 공개했다는 점도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사건 사고는 다른 내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현장 검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하는 바람에 오늘 이 내용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